저에게 수학은 참 어려운 존재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수학 전문 사교육 AI 학습 플랫폼 튜링의 최민규 대표님과 그 든든한 서포터 김초연 빅베이슨 캐피탈 책임 신사영님의 세션이 지금 진행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로 학생들 수학 교육을 진행하는 서비스인 수학대항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튜링의 최민규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소개드리기 전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어떤 세상이냐면 대부분의 10대, 20대들이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하는 게 익숙한 시대고요. 그거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인프라의 보급인데, 고등학생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보유율이 95%가 넘어가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태블릿 보유율을 봤을 때도 20대보다 10대의 태블릿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대는 우리가 예전에 공책이나 아니면 뭐 종이나 아니면 PC로 습득하던 정보들을 대부분의 컨텐츠를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습득한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Z세대 이후에 알파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은 모든 컨텐츠를 모바일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소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201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요. 교육 업계에서 가장 바라던 것이 과외 선생님이 하던 1대1 교육을 AI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술적 한계로 불가능하다가 최근 5년 들어서 가파른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GPT 등 LLM에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것들이 실제로 교육에서도 적용돼서 이제 개인화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바일 변화 그리고 이 AI 변화가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수학 교육에 집중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학 교육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과목이고, 소비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이고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존의 로컬라이즈 역량이 필요한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역량으로 해결한다면 사실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큰 영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는 모바일 기술과 AI 기술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외를 받거나 과외를 하던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모바일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실력을 분석해주고 뭐 숙제를 내주고 쪽집게처럼 문제를 찝어주고 하는 과정들을 모두 다 AI가 자동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고요. 서비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AI를 통해서 학생들은 실력을 진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파트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상 수능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입학할 대학교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비싼 비용을 주고 진행을 받았어야 됐던 것들, 아니면 그런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오를 만한 효율적인 콘텐츠들, 문제 콘텐츠들이나 강의 콘텐츠들을 제공받고 이제 저희 플랫폼 내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하는 모델은 이제 AKT라는 굉장히 고도화된 AI 모델인데, 이런 모델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양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4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수학 교육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은 플랫폼 서비스가 되었고요. 그런 데이터 축적의 바탕으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그리고 많은 파라미터를 다루고 있는 거대화된 모델을 적용해서 AI에서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하는 역할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과거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 학습 기록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 학습 기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미래 학습을 예측을 해야지 뭐 추천이든 아니면 분석이든 진행되는 것이라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가 일단은 첫 번째 아웃풋으로 내놓는 것은 미래 학습의 예측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AI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내부에서 AI를 테스트할 때 기존의 수학 교육 이제 전문가인 사람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낸 대답과 인공지능이 낸 대답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뭐가 더 정확한지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시간에 대한 테스트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보통 어떤 학생의 수학 학습 기록을 받아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데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거 뜯어봐야 되고 그 히스토리를 봐야 되고 하지만 AI는 3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30분 걸린 일을 3초면 한다는 장점이 저희가 나중에 뭐 수백만 수천만 뭐 수억의 트래픽을 감당하게 돼야 된다면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 GPU 서빙을 통해서 이런 빠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서비스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문제수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확하게 실력 진단이 가능합니다. 뭐 소비자들이 이제 누리는 가치는 미래 실력을 예측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밌는 분석이나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를 넣어서 제공을 받아야지 이제 과금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서비스의 본질은 성적 상승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상승 경험에 이 AI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너네들이 얼마나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성적 상승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과 저희 AI를 통해서 학습한 유저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성적 상승이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 AI 기술에 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강조도 드립니다. 저희 서비스가 성적이 오를 만한 컨텐츠와 문제를 유저들에게 제공한다고 드렸는데 외부에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컨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년 동안 디지털화된 컨텐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IP를 저희가 내부에 다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이제 테크 서비스입니다. 그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아날로그 업체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보유하는 방식은 뭐 한글 파일이다 아니면 PDF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저희는 어떤 코드 형태의 문제를 문제 하나하나별로 ID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AI가 큐레이션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디지털화된 수학 콘텐츠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화된 컨텐츠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생성형 AI, LLM 그런 것들과도 궁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나 아니면 교육 테크 기업인 실리콘밸리 교육 테크 기업인 듀오링고나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LLM을 도입을 해서 이런 질의응답형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 또한 이런 LLM과의 궁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LM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할루시네이션인데 팩트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가 되게 중요한 학문인 수학에서 LLM을 적용하려면 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는 어떤 추가적인 AI 모델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생 실력 분석 및 추천 모델은 생성형 AI의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컨텐츠가 모두 다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의 한 30%는 사람이 직접 자체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사람이 제작한 내용을 LLM과 결합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저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명, 그리고 회원 수 85만 명, 누적 데이터 셋수 한 3천만 건의 이제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해서 유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저희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인데 구독 유저는 높은 리텐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존의 교육업의 특징이 바로 엄청난 매출을 내지만 사실 사람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마진은 많이 남기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많이 평가받았는데, 저희는 그 엄청난 매출의 특징을 가지는 교육 시장의 장점은 들고 오면서 사람이 하던 행위들은 많이 AI나 알고리즘을 대체해서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B2B 쪽에서도 이런 서책형 교과서들이나 종이를 다 모두 없애고 태블릿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기회가 많고, 저희가 새로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저희 AI와 컨텐츠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인데,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AI는 학생한테 되게 똑똑한 AI 튜터처럼 적용이 되겠지만,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똑똑하고 빠르고 관리할 필요가 없고 저렴한 TA나 조교처럼 액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도 저희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고, 수학대학 클래스라는 이제 B2B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 기존에 있던 기술과 컨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큰 기업의 탄생은 큰 시장에서 AI나 모바일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크나큰 비즈니스에서 AI나 모바일을 통해서 효율화하고 혁신을 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서 큰 규모의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섹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Q&A 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빅베이슨 캐피탈 김초현 책임심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저도 긴장되고 떨리는데, 네,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뵙다가 이렇게 굉장히 큰 무대에서 또 뵈니까 엄청 근엄하고 진지해 보이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하는 튜터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가장 많이 좀 구조적으로 산업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육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교실에 어떻게 보면 구조라든지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비대면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초 학력의 미달 이슈인데요.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그 아이들마다 커스터마이즈된 개인화된 그런 일일이 학습 진도라든지 아니면은 실력 갭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맞춤별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기간이 길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9%대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도에는 14%까지 크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교생의 약 3분의 1 정도가 본인을 수학을 영원히 포기한 그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암울한 통계도 있고, 사실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저도 평생을 지금 수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학대항을 만나고 최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라떼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내가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좀 더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함께 요즘 학생들이 매우 부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자로서 느꼈던 이제 수학당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발표에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 그 문제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7만여 건이 넘는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저작권 이슈 없이 보유하시고 있다는 점이 향후 컨텐츠의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은, 그러니까 에듀테크 섹터가 사실 B2B, B2C, B2G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각 파이프라인마다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을 하신 점도 굉장히 스타트업으로서 어려운 성과를 이제 해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번역이 사실 최소화 되더라도 수학 콘텐츠는 어느 곳에서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범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모집하셨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지금 시의적절하게 딱 필요한 그런 수학 교육 분야에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대표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그럼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좀 창업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좀 창업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도 하셨고 뭐 테스팅도 해보셨을 텐데 그 수학 교육 쪽으로 조금 잡게 되신 그 아이템이나 아니면 사업 방향성을 잡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학부 때 AI를 공부하던 이제 전공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AI 기술에 많이 침투했었습니다. 그래서 AI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이 AI가 세상에 나올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이 AI가 혁신을 일으킬 첫 번째 산업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AI가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해지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사람이 할 수 없는데 AI는 할 수 있는 이제 혁신이 있을 것 같은데, 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AI가 할 수 있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시장에서 먼저 이제 혁신이 빨리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를 만들 때 결국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생각하지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할 때 어떤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AI를 만드는 연구하는 공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던 행위의 부가가치, 흔히 얘기하는 뭐 시간당 급여가 크면 클수록 저는 AI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AI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다면 만들었을 때 사람이 하던 행위를 좀 줄였을 때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는 섹션을 하자라고 했었고, 이제 그게 교육이었고, 교육 중에서 수학이었던 이유는 시장 규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은 한국 시장 교육 의 절반은 이제 수학에 돼 있는 형태였고, 물론 수학 AI가 다른 과목의 AI보다 훨씬 만들기 어렵지만 시장은 더 크고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그런 게 이제 제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 이름이 튜링인 것도, 튜링이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인데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수학을 핸들링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튜링이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튜링이라는 업체를 튜링이라는 이제 네이밍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최근에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젠지를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그 교육 콘텐츠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젠지를 이제 타겟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주요 타겟 고객분들을 상대하시면서 네네.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드시면서 네. 약간 느끼셨던 인사이트나 네.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제가 젠지랑 되게 가깝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세대들은 정말 소비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아까 제가 피칭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정말 디지털 네이티브 하다는 점. 그냥 학생들이 무언가 이슈가 뭐 10대들이 무언가를 궁금해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음성 인식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되게 쇼츠 형태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습득하고 이제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던 점이 서책 형태의 컨텐츠보다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오히려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현장을 조사를 가더라도 굳이 저희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학원을 가더라도 선생님한테 이제 학원 교재를 주지 마세요. 그냥 PDF로 주세요. 왜냐면 쌤 저 아이패드 있으니까 아이패드에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스캔하지 않고 그냥 PDF로 주세요. 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신기했고 저도 좀 나름 그렇게 빠르게 생각을 했는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 큰 변화가 계속해서 올 거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성 중에 하나가 그 문제 DB를 굉장히 방대하게 싸셨다라는 네.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말이 7만 건이지 네. 정말 눈물로 네. 눈물로 구축하신 그런 데이터이셔서 사실 시장의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DB를 구축하기까지의 대표님의 눈물의 여정이 어떠셨는지 네, 네.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경쟁력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인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OTT로 예를 들면 누구나 OTT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결국 OTT 서비스를 하려면 그 OTT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유저들의 데이터와 OTT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컨텐츠를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굉장히 큰 그게 진입 장벽이나 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는 원래도 다 우리가 그냥 AI는 플랫폼만 만들고 컨텐츠는 다른 업체의 컨텐츠를 레버리지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4, 5년 전에 기존에 이제 서책형 출판을 하던 출판사 컨텐츠를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고 너네들의 컨텐츠를 제공하면 우리가 뭐 구독료를 내고 아니면 뭐 구독료 중 일부를 쉐어해줄 형태로 컨텐츠를 쓸 수 없겠냐라고 해서 콘텐츠 샘플로 제공을 한번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PDF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모바일이 탑재하기 좀 힘든데 이게 최종 형태의 데이터냐 하니까 자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텐츠를 저희가 다시 스크랩하고 DB화하고 그다음에 레이테크하고 AI 라벨링을 해야 되면 그냥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다 만들면 처음에는 힘들고 좀 빡세겠지만 추후에는 많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스템을 클라우드 상에서 제작하는 방식과 아니면 렌더링하는 기술과 그리고 모든 이제 상태에서 이제 동기화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즉시 고객의 앱 태블릿 웹에서 다 동기화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슬랙을 쓰시거나 카톡을 쓰시는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로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계정이면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클라우드 형태의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네. 것이 있으신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수학여행이 어떤 서비스로 기억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되게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B2C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B2C 서비스는 정말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또 선형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노력에 비례하겠지만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좀 B2C 기업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하나의 문화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메시징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뭐 송금에 대해서는 토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학창 시절에 뜨겁게 공부했던 상징과 같은 서비스. 그래서 하나의 문화의 트렌드처럼 여겨지는 B2C 서비스. 그래서 그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서비스가 되고 싶다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수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서는 저희 서비스 장점이 엄청난 마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업에서 기존의 교육업들의 매출 규모를 따라가되 영업이익률은 IT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따라가는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기는 현금 창출 기계 같은 서비스를 만들자. 그래서
비전적인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트렌드가 되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효율을 통해서 가치를 많이 남기는 재무적인 가치를 많이 남기는 서비스나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발표하시느라 좀 떨리시고 하셨을 텐데 저도 무척 많이 떨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튜링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학대항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